전통무협물 무림천하 제28화 불타는 천마궁과 지하의 사신. 유령곡의 새벽은 타다 남은 잿가루와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고 찾아왔다. 주방 외벽은 어젯밤의 화재로 인해 거대한 짐승이 핥히고 간 듯 검게 그을려 있었으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입구에 세워진 12개의 목책이었다. 갈고리에 꿰인 채 매달린 경비무사들의 낮은 신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들의 발치 아래로 떨어진 선열이 진흙탕과 섞여 기괴한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저물을 위해 모인 잡부들과 하급 무인들 사이로 검은 갑주를 입은 천마 십자우 조치를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나타났다. 전부 고개 들어!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조칠의 고함에 구명달은 어깨를 과장되게 움츠리며 고개를 들었다. 조칠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목책 하나를 가리키며 살기 어린 눈으로 군중을 훑었다. 교주님의 자비를 배신한 자들의 말로다. 침입자의 옷자락조차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니놈들 중에 그 쥐새끼와 내통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땐 니놈들 일가친촉의 가죽을 벗겨 이곳을 장식하겠다. 공포에 질린 잡부 하나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먹였다. 나으리,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요. 밤새 주방에서 불 끄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요? 닥쳐라! 조축의 채찍이 공중을 갈랐다. 쫙! 하는 소리와 함께 울먹이던 잡부의 뺨이 터져나갔다. 조칠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다. 모르는 게 죄다. 보지 못한 게 죽을 죄란 말이다. 오늘 무림대회 본선이 열리는 동안에도 의심스러운 놈이 보이면 즉시 내게 보고해라. 알겠나? 예, 나으리. 군중이 설물처럼 흩어지자 주방장 왕씨가 사색이 된 얼굴로 구명달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야, 구명달. 멍하니 서서 뭐해? 조나으리 기분 안 보이냐? 당장 가서 물 끓이고 고기 손질 안 해? 아이고, 주방장님, 갑니다요. 가요. 근데 조나으리 기세가 정말 대단하시구만요. 저러다 천마궁 귀신들이 다 달아나겠어요. 구명달이 짐짓 멍청한 표정으로 조칠의 뒷모습을 보며 너스레를 떨자 왕씨가 그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이 미친놈이 입조심 안 해? 조나으리는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단 말이다. 어젯밤 서고랑 옥사 경비 책임자가 저분이었어. 지금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니 저러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랬구만요. 책임자가 조나으리셨네. 그럼 속이 타들어가시겠어요. 제가 이따가 주방에서 제일 귀한 차라도 한 잔 다려서 갖다 드려야겠네요. 화 좀 가라앉으시게. 차? 니놈이 웬일로 기특한 생각을 하냐? 그래, 뭐라도 해서 조나으리 신기 좀 풀어드려라. 잘못하면 우리 목도 저기 걸릴 판이니까. 온용은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광채가 스쳤다. 그래, 속이 타시겠지. 그 불타는 속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대하시게나. 매일 밤 천마궁은 지옥보다 고요한 침묵에 잠긴다. 성벽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천마수면향 때문이었다. 보랏빛 연기는 뱀처럼 휘어지며 전각 구석구석을 핥고 지나갔다. 이 연기에 노출된 자는 대라신선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일반적인 무사들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시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만 했다. 운용은 독고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천마전 지붕 위에서 몸을 낮췄다. 배부 깊숙이 스며드는 달큰하고 무거운 향기. 지독하군. 정신을 놓는 순간 끝이다. 하온용은 어금니를 물며 단전에 잠들어 있던 천지대전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그 기운을 전신으로 퍼뜨리는 대신 미간 사이의 인당혈과 머리 꼭대기의 백회열로 무섭게 집중시켰다. 흣! 찰나의 순간 뇌를 짓무르던 몽롱한 기운이 하온용의 강력한 기공에 밀려 한 곳으로 모였다. 그는 침범해온 수면양의 도끼를 기공으로 둥글게 말아 압축한 뒤 혀 밑에 혈자리에 가두어 버렸다. 뇌를 마비시키려던 환각이 걷히고 흐릿했던 시야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돌아왔다. 하온용은 미간의 인당혈로 기운을 모아 환각을 억누르며 벽에 귀를 기울였다. 얇은 벽 너머로 독고왕은 침소옆방 수련실에서 규칙적인 대지를 울리는 듯한 무거운 호흡소리가 들려왔다. 후! 흡!
독고왕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벽 너머의 보랏빛 연기들이 벽 틈새를 따라 그가 잠자는 침소로 빨려 들어갔다 밀려왔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지독한 향을 보약처럼 마시며 운기조식을 하고 있었다. 하온룡은 벽의 가장 얇은 틈새로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다. 독고왕의 침실 머리막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그곳엔 자개암이 벽면과 거의 맞닿아 있었다. 저 안에 무엇이? 벽 너머 삼척거리. 하온룡은 병의 통기구 너머로 은사바늘을 밀어넣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처음 그가 노린 것은 자개암 속에 든 것이 무엇이든 독고왕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쳐 혼란을 주려는 목적이었다. 은사바늘이 자개암 속의 물체를 꿰뚫는 순간 바늘을 타고 전해지는 기운에 하온룡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 기운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야. 은사를 타고 전해지는 양력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으며 등줄기를 타고 오를 만큼 강렬한 마기를 품고 있었다. 천마만독단, 전설로만 듣던 교주의 영약임을 직감한 하온룡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지대전 공룡선물! 운용은 즉시 천지대전의 수법을 운용했다. 은사를 통해 양약의 내부로 파고된 기운이 그 안의 정수만을 진공상태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양력의 정수가 은사를 타고 검은 뱀처럼 흘러나왔고 하온룡은 주변의 보랏빛 수면양을 기공으로 응축해 그 양력을 얇게 코팅하여 냄새를 완벽히 가뒀다. 바로 그때 조칠이 목소리가 들어왔다. 교주님! 조칠입니다. 긴히 보고드릴 일이... 독고왕은 조칠의 무례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들어와라. 그는 문을 열 때 들어온 외부의 찬바람과 수면향이 뒤섞여 묘한 냄새가 나자 불쾌한 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 공기의 흐름이 불길하구나. 냄새 또한 비릿하다. 내가 잠시 밖을 살필 터이니 너는 여기서 대기하라. 독고왕은 자개함이 놓인 침상을 뒤로 하고 조치를 지나쳐 내전 밖으로 걸어나갔다. 하온룡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독고왕이 자리를 비운 찰나의 정적 속에서 하온룡은 마지막 수법을 펼쳤다. 천지대전 허공가상. 그는 은사를 통해 양력의 껍질만 남은 영양 내부에 아주 미세한 기의 고리를 만들어 형태를 유지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단단하고 검은 영역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은 하온룡이 정수를 모두 빼내어 텅 비어버린 껍데기뿐이었다. 은사를 회수하는 순간 밖을 살피고 돌아온 독고왕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개암을 힐끗 보았으나 겉보기에 멀쩡한 영약의 형상에 의심을 거두고 조치를 향해 입을 열었다. 말해라. 무엇 때문에 이 야심한 시각에 소란이냐? 하온룡은 이미 환풍구 위로 몸을 날린 후였다. 지붕 위에서 손바닥 위로 다시 응축된 검은 정수를 내려다보며 그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형태는 남겨두었으니 한동안은 눈치채지 못하겠지. 하지만 그 속을 채운 것은 이제 내 놈의 영약이 아니라 텅 빈 기운이다. 하온룡은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다. 하온룡은 천마전 옆방에서 뽑아낸 천마만독단의 정스를 보랏빛 수면형의 막에 가두어 품 안에 갈무리했다. 그가 향한 곳은 본인 처소가 아니라 천마 십자호의 전용 숙소였다. 깊은 밤, 조칠은 독고왕의 침소 보초 임무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탓인지 갈증이 심했다. 젠장, 목이 타는군. 모두 어디 갔어? 평소 심부름을 시키던 부하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조칠의 눈에 탁상 위에 놓인 작은 단지 하나가 있었다. 단지 옆에는 휘갈겨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보강차라. 이놈이 눈치는 빨라서. 보강차라 말이지. 조칠은 의심 없이 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하온룡이 가두어 두었던 수면형의 막이 터지며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천마만독단의 정수가 찬물 속에 녹아들었다. 기이할 정도로 달콤하고 서늘한 향기가 조칠의 코끝을 자극했다. 오, 향이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귀한 차인가 보군. 조칠은 단지를 들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다. 꿀꺽. 차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찰나 조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떨렸다. 뱃속에서 폭발적인 열기가 치솟으며 사지로 뻗어나갔다. 이 기운은 뭐지? 조치는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다. 하지만 이내 고통은 사라지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대한 내력이 전신의 혈맥을 타고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마기를 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조칠은 그 길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 있던 동료 무사들에게 자신의 주먹을 휘두르며 힘을 과시했다. 야! 다들 나와봐! 내 공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마! 숙수로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운용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많이 먹어 돌아 좋지. 그게 니놈의 마지막 만찬이자 네 목을 칠 단두대가 될 테니. 다음 날 아침 독고황이 영약의 정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천마공을 뒤집어 엎었다. 전 인원이 연무장에 집합했고 독고황의 살벌한 진맥 친국이 시작되었다. 내 영약을 훔친 쥐새끼가 이 안에 있다. 맥동에 남은 흔적은 결코 속이지 못할 터. 전 무사들이 집결하고 독고황이 일일이 진맥하기 시작했다. 차례가 되어 조칠의 손목을 움켜쥔 독고황의 안광이 핏빛으로 번뜩였다. 조칠의 몸 안에서 날뛰는 기운은 의심할 여지없는 천마만독단의 정수였다. 게다가 어제 조칠이 숙소에서 동료들에게 힘을 자랑했다는 보고까지 올라온 상태였다. 조칠, 니놈이 감히 내 영약을 훔쳐 숙소에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냐? 아닙니다, 교주님. 차 한 잔만 먹었을 뿐. 니놈이 직접 훔치고 비겁하게 발뺌하는구나. 독고황의 무시무시한 장풍이 조칠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조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피 안개가 되어 흩어졌다. 이놈! 내 죽은 제자와 이름이 같아 귀히 여겨 거두었더니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은혜도 모르는 놈, 죽어 마땅하다. 대열 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지하 감옥의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조칠이 피안개가 되어 사라진 연무장 바닥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자국이 흉측하게 남아있었다. 독고황의 엄명에 따라 무림대회 결승을 알리는 북소리가 동동 울려 퍼졌으나 그 소리는 축제의 서막이라기보다 사형수를 인도하는 장송곡처럼 무겁고 비릿했다. 천마궁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 있었다. 조칠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천마 십자오 무사들은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조칠이 공력 상승을 자랑하던 그 밤 동조하거나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복도를 누볐을 무사들은 이제 유령처럼 벽에 붙어 이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에 급급했다. 독고황의 광기는 영약을 도둑맞았다는 상실감과 결부되어 더욱 잔혹해졌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했다. 시녀가 올리는 찻잔의 각도, 호위무사가 쥐고 있는 칼자루의 미세한 떨림 하나에도 살기를 내뿜으며 배신자의 흔적을 찾으려 발악했다. 교주의 낮은 읍조림이 복도에 울릴 때마다 누군가의 무릎이 꺾였고 비명 없는 숙정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가장 밑바닥의 잡부들은 아예 입을 닫았다. 조금만 실수해도 직결 처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잡부들은 밥통을 맨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 질식할 듯한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차가운 미소를 짓는 자는 하운용뿐이었다. 그는 구명달의 가죽을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식당 구석에서 밥통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마비된 이성이 천마궁의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독고황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적을 찾느라 눈이 뒤집혀 있는 지금, 정작 가장 위험한 적이 자신의 발밑에서 화약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일이었다. 지상에서는 피냄새 섞인 광기 어린 대회가 억지로 강행되고 있었고 발밑 지하에서는 그 모든 위선을 단번에 날려버릴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다. 울룡은 막힌 혈도를 뚫어주는 약 파혈단 조칠의 방에 갔을 때 가져왔었다. 그는 밥통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밥 배달을 갈 시간이었다. 연무장에 모인 300명의 무사들은 정파의 명문 거두들도 마교의 핵심 간부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산적 출신의 초보, 몰락한 가문의 파괴승, 혹은 길거리에서 야매로 익힌 삼류무궁을 휘두르는 뜨내기들이었다. 그들에게 이 대회는 무림의 정의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궁창 같은 삶을 단번에 역전시킬 유일한 도박판이었다. 다음 대련, 청도의 철권대포와 산동의 비사팽치는 비무대로 올라와라! 심판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체구의 대포가 무거운 철권을 휘두르며 등판했다. 맞은편에는 깡마른 몸에 도끼가 바짝 오른 팽칠이 비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들의 대련에는 화려한 초식이나 정교한 기공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살기어린 악다구니와 처절한 몸부림뿐이었다. 대포가 바닥이 갈라질 듯한 위력으로 주먹을 내지르자 팽치는 비열하게 바닥을 굴러 대포의 가랑이 사이로 파고들었다. 죽어라 돼지놈아! 비수가 대포의 허벅지를 찢었고 분노한 대포는 그대로 팽친의 머리통을 향해 주먹을 내려 찍었다. 거대백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3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뒤섞인 예선전은 비무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비명은 북소리에 묻혔고 떨어진 손가락과 핏방울은 연무장의 흙바닥에 스며들었다. 이게 무림대회냐 도살장이지. 구석에서 대기하던 한 중년 무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한때 명문 정파의 문직이었으나 돈 때문에 파문당한 자였다. 그의 눈에 비친 이 대회는 독고왕이 던져준 썩은 고기를 차지하려는 들개들의 싸움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자 푸안의 녹슨 칼을 움켜쥐며 눈을 번뜩였다. 지면 목숨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끼니까지 사라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독고왕은 상석에 앉아 이 처참한 대련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칠의 죽음 이후 더욱 싸늘해진 그의 시선은 마치 개싸움을 구경하는 투견장의 주인과 같았다. 무사들이 서로의 상처를 내며 대련을 이어갈수록 연무장의 냄새는 보랏빛 수면양 대신 비릿한 피냄새로 채워졌다. 울룡은 밥통을 메고 이동하며 이 300명의 군상을 훑었다. 그들은 조칠이 죽은 이유도 자신들이 딛고선 땅 밑에 화약고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직 승리만을 갈구하고 있었다. 불쌍한 불나방들, 네 놈들이 터뜨리는 이 소란이 내게는 가장 큰 은신처가 되는구나. 하운용은 광기에 빠진 300명의 함성소리를 방패 삼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하 옥사의 입구로 스며들듯 발걸음을 옮겼다. 지상에서는 가짜 영웅을 꿈꾸는 자들의 비명이 이어졌고 지하에서는 그들의 꿈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진정한 파멸이 태동하고 있었다. 지하 옥사로 향하는 입구는 평소보다 3배는 엄격해진 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칠의 처형 이후 독고황은 천마궁의 모든 잡부와 무사들을 잠재적 배신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하운용은 구몽달에 구부정한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묵직한 목재 밥통을 어깨에 메고 검문소 앞에 섰다. 정지! 밥통 내려놔라! 십자온 무사 2명이 거칠게 하운용의 앞을 가로막았다. 한 명은 칼집으로 하운용의 어깨를 툭툭 쳤고 다른 한 명은 긴 창으로 밥통 안을 휘저으며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다. 비릿한 밥냄새와 함께 눅눅한 수증기가 올라왔지만 무사들은 밥알 아래 깊숙이 박힌 파혈단어와 쪽지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에이구 나은님들, 귀하신 몸들이 이 비천한 밥통까지 뒤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하운용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십자오 무사는 하운용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을 듯이 다가와 눈을 부라렸다. 조칠놈이 죽기 전에 차를 마셨다는 소문이 있다. 니놈도 목이 하나뿐이라면 처신 잘해라. 들어가! 하운용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옥사 안으로 스며들었다. 어둡고 습한 복도를 지나 드디어 윤기가 갇힌 9번방 창살 앞에 섰다. 쇠사슬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윤기의 몰골은 참혹했다. 하지만 하운용을 알고 있었다. 과거 만신창이가 된 윤기를 자신의 내력으로 직접 치료해 살려냈을 때 윤기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겼는지를. 9번방 밥 먹어라. 죽지 않을 만큼은 넣어주마. 온용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운용이 거칠게 밥그릇을 밀어넣었다. 자, 이거 받으시오. 윤기가 초점 없는 눈으로 밥그릇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감시병이 의심스러운 듯 다가왔다. 잠깐, 이놈 손놀림이 왜 이리 굼떠? 야, 잡부! 저놈 상태 확인해봐! 위기의 순간이었다. 감시병이 직접 밥그릇을 빼서 확인하려는 찰나 하운용은 감시병의 사각지대에서 윤기를 향해 왼쪽 눈을 아주 찰나의 순간 찐끗하며 윙크를 보냈다. 그것은 과거 하운용이 빈사 상태의 윤기를 치료하며 건넸던 나를 믿어 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윤기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운용의 기운을 기억하고 있던 윤기는 그 짧은 신호 하나에 모든 상황을 읽어냈다. 이 더러운 잡분홍이 누굴 비웃어? 그 눈깔 확 뽑아버리기 전에 까자! 윤기는 갑자기 발광하듯 소리를 지르며 밥그릇을 낚아채 구석으로 몸을 던졌다. 밥을 개걸스럽게 퍼먹으며 하운용에게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하는 윤기의 완벽한 연기에 감시병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다. 치, 미친놈.
고문에 온몸이 도끼에 정신이 나갔군. 야, 잡부! 다 줬으면 얼른 꺼져! 하운용은 "어이구 무하와라" 를 연발하며 비굴하게 뒤로 물러났다. 윤기는 감시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답속에 든 파혈단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뜨거운 양력이 막힌 혈도를 자극하며 잠들었던 내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함께 씹힌 쪽지에는 짧은 지령이 담겨 있었다. 하운용은 다음 칸으로 가서 해명의 밥그릇 밑바닥에 파혈단과 쪽지를 붙여 밀어넣었다. 해명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밥그릇을 당겼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와 끈적한 파혈단의 감촉. 하운용은 해명이 들을 수 있는 아주 낮은 존음으로 단 한 문장을 흘렸다. "대사님,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사슬을 끊으십시오." 해명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다. 자비롭던 눈동자에는 하운용이 심어준 복수의 불꽃이 서려 있었다. 해명은 밥알 사이에 숨겨진 파혈단을 입에 넣었다. 막혔던 기혈이 뚫리며 뼈마디가 우득거리는 소리가 났으나 지상에서 들려오는 300령 무레배들의 거친 함성과 북소리가 그 소리를 완벽히 덮어주었다. 해명은 입안의 쪽지를 씹어삼키며 하운용의 뒷모습을 향해 무언의 합장을 올렸다. "나무아미타불." 하운용은 보초들이 의심하기 전 빈 밥통을 챙겨 신속하게 옥사 밖으로 빠져나왔다. 지상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아래엔 조칠의 피와 무레배들의 탐욕이 뒤섞여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운용은 이제 연무장 넘어 검은 연기를 뿜어낼 준비를 마친 서쪽 화약고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모든 장비와 인원이 배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승전의 함성이 천마공을 가득 채울 그 순간뿐이었다.